조용하고 부드럽게 살다 가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36년 경북 경산군 면 소재지, 한때 마을에서 이름만 대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큼 부유했던 기와 공장이 있었다. 뜨거운 화염 속에서 구워져 나온 기와는 인근 고을 집집마다 지붕을 덮었고, 덕분에 그 집안은 갑부 집안이라 불리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 집안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릴 적부터 고생이라는 것을 몰랐다.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정성, 그리고 넉넉한 살림살이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모든 것에 부드럽게 자라났다. 어려서부터 그녀는 성품이 남달랐다. 또래 소녀들이 고집을 부리고 잘난 체하며 다투곤 할 때에도 그녀는 늘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갔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따뜻함을 전할 줄 알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마치 바람결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같다고 표현했다. 강하지도 그렇다고 약하지도 않은, 그저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사람이었다. 성인이 된 그녀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혼인을 하게 되었다. 시집은 청도의 깊은 골짜기였다. 부자 집안이라 했으나 그녀를 기다린 것은 넉넉함이 아니라 끝없는 농사일과 집안일이었다. 부유하다는 것은 재산이 많다는 의미였지만 그 재산을 지켜내려면 그만큼의 노동이 뒤따랐다. 게다가 그녀는 시집 와서 6남매를 하나하나 품에 안았다. 농사일은 고되었다. 새벽부터 닭이 울면 일어나 밭에 나가야 했고,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어질 때에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논두렁에 서면 허리조차 펼 수 없었고, 손발은 흙과 물에 닳아 거칠기만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주어진 숙명이라 생각했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내게 이 길을 주신 것도 다 하늘의 뜻이겠지. 그녀는 늘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묵묵히 하루를 살아냈다. 고단한 삶이었지만 6남매가 해맑게 뛰어노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20년이 흐른 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경산 읍내로 이사하게 되었다. 새로운 삶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양자로 가는 남편을 따라 시부모님을 모셔야 했는데, 그 부모님은 아들이 없으셨고 딸만 5명, 성품 또한 호랑이 같았다. 욕심이 많고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냈다. 그러나 그녀는 늘 부드럽게 받아들였다. 말대꾸 한 번 하지 않고 마치 연못에 돌을 던져도 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그들의 성정을 품었다. 그녀의 삶은 늘 수고와 헌신의 연속이었다. 새벽이면 밭으로 나가 하루 종일 땀 흘리고 해가 저문 뒤에야 집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 옆에는 항상 남편이 있었고 6남매가 있었다.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었다. 그렇게 60세까지는 원만한 삶이 이어졌다. 남들 보기에 부러울 것 없었고 그녀 스스로도 행복했다. 그러나 인생의 굴곡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다. 첫째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집안의 재산을 담보로 잡더니 결국 부도로 모든 것을 잃었다. 한순간에 쌓아올린 재산은 남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그 충격과 스트레스는 남편의 몸을 병들게 했다. 결국 남편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함께 땀 흘리던 반려자가 떠난 빈자리는 너무도 컸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 제 몫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첫째 아들의 허영심, 둘째 아들의 끝없는 욕심은 형제간의 정을 무너뜨렸다. 부모의 마음으로는 자식을 다 품어주고 싶은데 자식들은 점점 남처럼 변해갔다. 더 큰 상처는 며느리들로부터 왔다. 서로 잘났다고 다투며 오직 이득만을 챙기려는 모습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결국 그녀는 손주들마저 며느리들의 손에 붙잡혀 멀어지는 아픔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 여전히 자식들을 보듬었고 사랑을 거두지 않았다. 내 자식이니까 그저 품어주어야지.
그녀는 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부드럽게 웃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80이 되었다. 혈압으로 한 차례 쓰러진 뒤로는 거동이 불편해졌다. 그럼에도 그녀는 큰아들과 함께 살았다. 큰아들이 실패했어도 부모 곁에 남아있는 것은 큰아들이었고 그녀는 여전히 그를 믿었다. 큰아들만 잘 되면 된다.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해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10월의 어느 날이었다. 그녀는 아무 소란도 없이 그저 코스모스 꽃잎이 바람에 날아가듯 조용히 세상과 작별했다. 평생을 조용하고 부드럽게 살아온 그녀답게 마지막 순간마저도 잔잔했다. 생전에 그녀는 늘 말하곤 했다. 나는 당신 곁 명당 자리에 함께 눕고 싶다. 가족들은 그 유언을 지켰다.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이 묻힌 명당 자리에 합봉을 해드린 것이다. 그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었을 것이다.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단 하나였다. 사이좋게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며느리들의 다툼은 형제들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했고 집안의 제사마저 흐려졌다. 장남과 큰며느리는 우유부단했고 동생들과 함께 하려는 생각은 점점 사라졌다. 형제들은 결국 남처럼 살아가게 되었다. 명당 자리에 누운 그녀는 이제 하늘에서 자식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내가 평생 부드럽게 살아온 이유가 무엇이더냐? 너희가 화목하게 살기를 바랐던 것 아니더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을 터였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누구보다 깊은 강인함과 따뜻함이 숨어 있었다. 남부럽지 않던 어린 시절, 고된 농사일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젊은 날들, 시부모를 모시고 재산을 일군 삶,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 그 모든 것은 부드럽지만 강인한 물결처럼 흘러갔다. 1936년에 태어나 평생을 조용히 그러나 사랑으로 살아온 그녀. 마지막 순간까지도 소원은 단 하나였다. 내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주기를. 오늘도 그녀가 누운 명당 자리에는 바람이 잔잔히 스친다. 그 바람은 아마도 자식들의 귓가에 속삭이고 있을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내가 남기고 간 마지막 부탁이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감동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